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양 진영을 대표하는 두 분의 지호입니다.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파전으로 확정된 민주당 오늘 게임의 룰을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제를 그냥 도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헌 단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오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당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할 생각입니다. 당규에는요. 선호투표를 되면 중간에 계속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난 그거 관계없다.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호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무효 소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은 선호투표제를 하기론 했는데 보신 것처럼 친청계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원인무효 소송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친청계가 지금 뭐 어떤 입장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번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는 통과가 됐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거의 룰 관련 분쟁이 생기면 당으로서는 공신력이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히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 측은 아무래도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통과됐을 뿐이 없다면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힘에 의해서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청래 후보 측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코어 당원들에게 어필하려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등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또 소송 제기까지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번 선호투표제가 바로 직전 당대표인 정청래 전 대표가 선출될 때도 선호투표제를 도입했었고 그때 치러졌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제도 실제로 선호투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만약 정청래 대표 말대로 저것이 문제라면 정청래 대표의 대표직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된 겁니까? 선호투표제를 다 당무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대부분 전준희를 통해서 최고에 올라와서 당무위에서 당규를 고칩니다. 문제가 없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어떤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 당의 어떤 선거 당내 경선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도 있어서 좀 그 부분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호투표제가 결선을 안 가고 2위, 3위 후보를 같이 이제 표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상황은 당무의 의결은 됐는데 당원 당규는 안 고쳐졌기 때문에 친청계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요, 이 룰의 전쟁이 그 쩐의 전쟁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그 쩐의 전쟁은 뭐 7대3으로 나눠갔자 이런 타협이 돼요. 근데 룰의 전쟁은 그 룰로 인해서 승패예요. 그렇죠. All one nothing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룰의 전쟁은 항상 그 쩐의 전쟁보다 훨씬 더 격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저런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선호투표제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리 있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방금 전 방송 얘기처럼 민주당 당원 당규를 자꾸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 이게 기존 당원 당규 위반이다,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그 송영길, 김민석이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고 이제 정청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이런 건데. 친명계가 좀 전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시비거리를 왜 만드는지 지금이라도 당원당규 개정 작업을 요즘에는요 오프라인으로 다 안 모여도 온라인상으로 의결하고 그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좀 하자가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치유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꼭 밀어붙이면은 뒤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 당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그러면 친청계도 지금 경선 과정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거 선포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정청래 전 대표가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이 룰대로 진행될 것이다. 진행될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성윤 전 최고위원이 검사 생활만 오래 하고 초선 의원이고 민주당의 어떤 정신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돌출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 룰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가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당의 공신력을 깨트린다는 게 지난 어떤 당의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면 대부분의 캠프나 주자들이 다 따르고 승복을 했지 저렇게 불복하고 전준희를 공격하는 행위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라 갑자기 왜 남의 당 비판을 하십니까? 많이 생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청계가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구도 자체가 2대1, 3대1 뭐 이런 구도이기 때문일 텐데요. 정청래 전 대표 어제 출마를 선언했죠.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자기가 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요. 총선을 이겨야 지킬 텐데 정청래 얼굴로 총선을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아들도 안 찍을 거라고 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임기 4년이 남은 대통령을 놔두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명청대전하고 싸우는 이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날라 그래. 왜 이런 거지? 본인은 억울하다고 명청대전 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린 거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와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게임의 룰도 선호 투표제로 정해졌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될 텐데 어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대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효성이 있을까요? 그게 자기 정치 논란에서 조금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지금 당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뚜렷한 노선 경쟁은 안 보여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소 취소 문제,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화끈하게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를 하던가. 예.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는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가 문제 제기할 만한데 피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는 김민석 후보가 이거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대로 가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피해자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한다. 근데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선 경쟁이 없이 예. 오로지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오로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 경쟁은 안 보이고 그런 파워 게임만 이제 보이는 셈인데 네. 그런 점에서 그 상당히 아쉽고 그런데 저는요 이미 뭐 저는 이제 구계자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이미 대세는 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아까 정청래 전 대표는 불공정이라고 했는데 예. 벌써 구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기 1, 2, 3이 구도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 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선호 투표제 같은 거 예. 굳이 당원 당규 개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게 밀어붙이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덧나게 돼 있어요. 당하는 쪽이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뭐 당하는 쪽이 그냥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거든요. 또 동정 여론이 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동정 여론이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쏠린다 해서 아까 제가 대세가 기울었다는데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런데 하여간 나중에 후유증이 좀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선 이제 시작인데 너무 맥을 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승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 카드를 꺼낸 거는 내 정치 아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성공만을 바라본다. 이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의도가 들때 이게 좀 먹힐까요? 그렇죠. 이제 워낙 예.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자기 정치론 공격이 거의 뭐 폭격 수준으로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 정치를 안 한다는 그런 방법의 예. 하나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확실하게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주장 뭔가 불출마하겠다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확실하게 예.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다음 대선에 나의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안 예. 나가겠다. 아니 이제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또 이제 대선 시기는 28년에 또 저희 당대표 임기가 끝납니다. 대선은 30년이고 그러면 예. 그때는 또 한 번 더 당대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답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명확하게 질문을 했는데 예.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제 정청래 당대표는 코어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하셨기 때문에 선명성에 좀 방점을 둔 네. 것이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은 조금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 확장에 좀 방점을 예. 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자가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했더니 잘 생각해서 알아주시길 바란다. 늘 기자에게 이게 해석의 숙제를 남기는 그 정청래 전 대표 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대선 불출마에 대해서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다. 누가 나가라고 했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무슨 명청대전이 없어지냐? 그런 걸 스토커라고 그런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얼굴로는 총선 못 이긴다.
임기 4년 남은 대통령 두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명청대전이 없다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일종의 좀 스토커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근데 저도 그 집권 1년 차 그것도 상당히 그 기세가 좋은 이재명 정권 1년도 되지 않아서 여당 대표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처음 봐요. 87년 이후 현행 그 권력 구조가 시행된 이래 예. 집권 1년 차에 여당 대표가 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그 명청대전이라고 하면 정청래 후보가 좀 억울해 하던데 억울해 할 일은 아니고. 예. 명청대전은 맞는 겁니까? 뭐 저는 맞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인데 지금 와가지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할 때도 아니 화끈하게 난 대선 안 나가고요. 그냥 총선 당대표로서 총선 또 제1당 돼가지고 차기 정권 창출하는데 그 밑거름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선 불출마한다.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잘 알아서 해석해서 써주세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만 그 앞에 무슨 전제 조건이 붙는 그 조건부 불출마 이런 거는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그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인한 그 자신의 불리함을 조금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별로 뭐 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서 평택을은 후보를 우리가 내지 않는 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전략공천은 당 지도부에서 열 몇 군데인가 모두 뭐 경선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다 의사결정해서 했고 이런 속내 얘기한 건 근데 좀 처음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당 지도부는 그 당시 공천을 했고 행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사실 그 어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믿고 다른 당원들이나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엄청 우리 당 후보를 열심히 선거운동 했는데 그것 자체가 경선도 아니고 당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셔서 저희는 그냥 따랐는데 그걸로 이제 많은 또 조국 혁신당과 또 어떤 진보 유튜버들 간의 갈등이 양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공천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인정 아닌 인정을 하시는 것은 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 믿고 따랐던 당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 전 대표가 한뿌리 정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 코어를 묻겠다. 김어준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코어 지지층을 묶을 적임자 나밖에 없다. 이거는 좀 당심에 호소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왜 본인만이 코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코어 지지층에 대한 그 어디가 코어 지지층인지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대상의 범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뭐 친노, 친문 뭐 이쪽 그거로 이제 코어 지지층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친명 쪽에서는 이제 뭐 뉴 이재명까지 포함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요 사실 뭐 그 멸칭 논란이 있었지만 문조 탈래 이후 뭐 그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하면서 거기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날부로 확실한 거기서 더 이상 그 5글자를 쓸 수가 없게 됐고 심지어 뭐 김어준 씨도 며칠 전에는 김민석 후보 그 계엄의 밤 때 그 해명하는데 그냥 쭉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는요 거의 사면 초과 상태라고 전 보여지고, 그러니까 위에 그 리더급들이 이렇게 5명 중에 2명이나 빠지고 사실상 조국 그 전 대표는
최근에 뭐 이상한 논쟁에 잘못 껴들어가지고 거의 그냥 정치적 영향력을 스스로 다 깎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해체 마비 상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 뭐 코어 지지층 결집 하는 게 어떤 그 치료적인 그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선호 투표제가 오늘 이제 확정이 되면서 게임의 룰은 정해졌는데 후폭풍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청년 행사를 또 찾았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잠시 기회를 주시면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 제 성대모사 하는 분 중에 SNL에 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배추도사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그 어쨌든 거기보단 잘해야 돼요. 청년이 미래라고 하면서 청년을 병풍으로만 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됐어요? 괜찮았어요. 나중에 우리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줄게요.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그리고 어떤 혁신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우리 지도부에 있는 분들과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갈 건지, 그리고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요즘에 뭐 장애 무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청년 행사도 찾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공천 신청하면 가산점 주겠다, 뭐 농담 아닌 농담 진담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담이겠죠. 저걸 예. 진담으로 얘기했으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예. 저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농담을 한 건데 대단히 부적절한 농담이었다. 예. 이거를 이 공천 신청 때 가산점, 공천 신청자 입장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자기 목소리 흉내 좀 잘 내줬다고 해서 예. 가산점 주겠다. 이게 농담 소재로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무슨 혁신을 자기 표 혁신을 좀 준비하고 있어도 곧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하면 혁신하고는 그 대척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행이죠, 퇴행. 그러니까 윤 어게인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으로 다시 그냥 퇴행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혁신이라고 할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두 추가 아닙니까? 하나는 이제 징계 정치 다시 꺼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외 정치인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서 그 장외 정치도 국민 다수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외 정치라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는요, 정말 그 다음번 총선 대선 승리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민심의 중앙값이 어딘지를 잘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서 열심히 이슈 파이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와 장외 투쟁을 함께하고 있는 저분들이, 그러니까 청년인 건 맞아요. 청년 중에서요, 청년 대표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그 뭐 자유대학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뭐 청년을 뭐 대표하는 것처럼 자꾸만 외양을 꾸며서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본인 입으로는 혁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퇴행적 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장동혁 표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당 앞에서 안팎의 사퇴 압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임기 채우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경기 남부권에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앞으로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선거 전망이 어두우면 비주류든 밖에 있는 어떤 분열 세력도 다 안아서 뭔가 힘을 합쳐서 선거에 임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도 우리가 뭐 중탄은 할 수 있어, 안타는 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쇄신과 성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기호 2번이라는 공천권을 가지고 우리끼리 있어도 충분히 총선형 그리고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뭐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나 개혁신당 이런 분들과 뭐 협력할 필요가 있겠나.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번 공천권을 쭉 가지고 가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장동혁 대표를 좀 끌어내리려면은 초기 선거 이후 한 달 내에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에너지가 없고 이제는 어려운 겁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 좀 전에 자료 화면을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신청하면은 내가 가산 좀 줄게. 얼마나 여유롭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헤게모니 자체가 당권파에 이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진보 평론가가 민주당 쪽에 뭘 주문했냐면은 자꾸만 장동혁, 제1야당이 장동혁 체제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정치를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민주당이 정치를 해나가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 저는 뭐 보수니까 그렇지만 그 평론가의 그 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 그게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인데 요즘 보면 민주당 쪽에서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뭐 장동혁 대표 칭찬은 안 하는데 은근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걸 좀 즐기고자 하는 쉽게 이지고잉 하고 싶은 그런 그 심리는 이해는 하는데 지금 김주호 대변인 저격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 민주당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리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당내 투쟁을 하셔서 뜻하는 바를 꼭 이루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나는 간다. 무소의 불처럼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뭐 징계의 계절도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값 가서 부산 북값 도와준 사람만 징계하거라. 그거는 대표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당의 후보가 박민식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하면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뭐 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그 돌아다녔더만 그런 건 제명시켜야 돼요.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복당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난 복당 여부를 떠나서 장동혁이하고 한동훈이는 그 빙탄 불상용이다. 얼음과 불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일단 치킨 먹은 사람 제명해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센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보수의 원로로서 쓴소리한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뭐 감정 섞인 발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앵커께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을 보수의 원로라고 칭해 주셨는데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고요. 저분은 스스로 탈영을 한 사람입니다. 탈영입니까? 탈영의 영은 군대가 아니고 진영을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2025년인가요? 대선 후보 경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니까 그냥 정계 은퇴 선언하면서 탈당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측근들이 반대 진영에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은 그런 점에 탈영을 한 분이에요. 탈영. 진영에서 그냥 그 넘어간 분인데 근데 저분이 지금 아까 뭐 나와서 우리 당이라고 그래요. 저분 저 당적 없어요. 그리고 저 홍준표 저분은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뭐 YTN 같은 주요 방송국에서 취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리고 저분이 최근에 무슨 정치 평론에서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한동훈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얘기는 저는 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발언 내용 중에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을 이제 빙탄 불상용 얼음과 수채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한다고 해도 장동혁 대표, 뭐 의원들 당권 파대가 섞일 수 있겠는가 이 우려를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빙산 불상용 그거는 뭐 얼추 맞는 비유법인데 그러니까 다음번 전당대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은 한동훈이 그 복당을 못하게 한 속에서 본인이 또 출마해서 당선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정정당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 복당해서 뭐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받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동훈도 출마하고 장동혁도 출마하고 거기서 그러면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을 해주겠죠. 어쨌든 섞일 수는 없다. 섞일 수는 없다. 이제 한 당 내에서 공존 못할 바는 없습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그래서 지금 뭐 창당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보수 통합을 하려면 조금 마음이 넓고 아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어차피 무소속으로 가고 지금 뭐 홀로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정치 경력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대응하는 모습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음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통합하려면 낮은 자세로 나보다 약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정말 가혹하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통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약자는 아닌데 어쨌든 뭐 한동훈계에서 좀 포용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